자, 우리 동아윤 8과 문법 의미상 주어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요. 이것도 쌤이 개념 설명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미상 주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데서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문장이다라고 하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문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얘는 누가 뭐래도 얘는 동사죠. 말하자면 이제 이게 서술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동사 앞에 있는 얘는 우리가 주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동사만이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사라는 게 변형된 형태가 있어. 이 변형된 형태가 뭐냐면 준동사라는 애들이 있죠. 준동사.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 앞에 to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나 또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경우에 이런 형태들 또는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 pp의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준동사다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부정사, 분사, 뭐 동명사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얘들은 정확히 말하면 동사가 아니잖아요. 얘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죠. 이론적으로 얘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동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안에 뭐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동사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동사가 들어있어. 뭔가의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들을 보고 모아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해석을 하면서 뭐가 궁금하냐면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누가 한 건데 이건 누가 한 건데 이건 누가 한 건데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정식 동사 서술어가 아니니까 얘를 못 가지지. 근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고 앞에다가 누가 했는지 좀 표현하고 싶어. 주어는 못 가지지만 이 동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이 준동사 앞에다가 표현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주어가 아니라 이런저런 형태의 의미상 주어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의미상 주어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방식이 얘랑 얘들이 조금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쓰냐면 전치사에다가 목적격을 이렇게 써요. 이 전치사는 딱 두 종류죠. 대부분 for를 쓰고 혹은 of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 성질 나타낼 때 알긴 알잖아요. 이렇게 쓰고 분사 같은 경우에는 분사는 어떻게 쓰냐? 자, 분사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분사는 앞에다가 그냥 명사 써요. 그냥 명사 갖다 붙여줘요. 이게 의미상 주어야. 그럼 선생님 동명사는 어떻게 되는데요? 동명사도 똑같아요. 이 동명사다 치자. 동명사는 원래 명사는 명사인데 만약에 격이 있을 때는 소유격 명사를 쓰는 게 이게 원칙이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목적격 명사도 쓴다. 쌤, 목적격 명사가 뭔데요? 그냥 명사가 목적격 명사.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목적격 명사인 거지. 정리해보면 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전치사 갖다 붙여서 명사 쓰고 분사나 동명사 앞에는 요즘은 그냥 명사만 바로 갖다 꽂아 넣어주면 이게 의미상 주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의미상 주어가 뭔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의미상 주어다. 준동사 속에 들어있는 동사에 대해서 이건 누가 누구가 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 표현 그게 의미상 주어다. 자, 그러면 of를 붙이니 for를 붙이니 하는 것들은 이 의미상 주어라는 개념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미상 주어는 for, of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자, 그 원리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딱 봐도 요 부분이 의미상 주어고 요 부분 의미상 주어인데 요걸 빼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해. To catch any fish. 어떤 물고기라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해. 인데 to 플러스 동사원형 이 부정사잖아요. 이게. 근데 부정사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동사가 있잖아요. 이 동사에 대해서 누가 잡는 게 불가능하단 말인데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for him이 이 문장 속에 없으면 누군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마는 못 잡아, 그는 못 잡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전치사 붙여, for를 붙여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사 앞에 for him 쓰면 잡는 게 불가능해. 누가? 그가 잡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It's not easy. 쉽지 않아. 이 테이블을 옮기는 거 쉽지 않아. 누가 옮긴단 말이야? 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의미상 주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똑같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도 안 어렵겠죠, 이거? 네, 이건 굳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또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의미상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면요. He wanted to be a superhero 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되기를 원합니다. 슈퍼히어로가 요 비동사가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해석되죠? 그러면 의미상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사 속에 준동사 속에 있는 이 동사에 대해서 누구라고 물었어. 누구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는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원한다 해서 되다 해서 누가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나요? 있죠. 누군데요? he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대답이 있잖아요. 이게 의미상 주어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want라는 동사에 대한 주어는 he예요. to be라는 부정사 속에 있는, 즉 to be라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다? 역시 he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상 중복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면 야, 이거 비동사 이거 되고 싶다는 게 he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 앞에다가 for him 쓰는 거는 잘못된 문법이 되겠죠. 있는데 왜 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문법이 아니죠.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다음. We expect her to succeed.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녀가 성공하기를 해서 개념 똑같아요. 성공하다. 누가 성공하는데요? 우리는 기대했죠. 성공하길 기대해요. 그녀가 성공하길 기대한다 해서 누가 성공하는 건데요?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녀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녀가. 누가에서 그녀가잖아. 그녀가 성공하길 기대하는 거죠. 맞나요? 이 성공은 그녀가 하기를 바라는 거죠. 기대는 누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ucceed, to succeed의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 헐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여긴 나와 있으니까 쓸 필요 없는 거고 여긴 봐요. 하나만 하는 소리인 거죠. It's wrong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건 나빠요. 누가 거짓말하는 게 나쁜데? 이건 마치 사람을 살인하는 것,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나빠요. 누가 살해하는 건 나쁜 건데요?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은 거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죠. 주어가 필요해서 필요 없어. 주어가 필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여기는 알아서 안 쓰는 거고 이건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of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of 이래요. 앞에 이제 어떤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요. 형용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이게 목적격 명사, 목적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럼 요게 이제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부정사 이렇게 쓸까?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가 되겠죠. 의미상 주어니까 이게 의미상 주어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을 요게 판단해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 게 어떠어떠하다라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요.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성질이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표현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게 조건이야.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를 특별히 뭘로 사용한다? of로 사용한다. 대부분 for로 써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보니까 이렇다. 아, 이 사람 성질이 이렇구나. 이 사람 성격이 이렇구나가 될 때는 of를 사용한다라는 게 문법이죠. 볼게요. Very kind of you to help. 에서 네가 돕는 게 네가 우리를 돕는 거 누군가가 뭐 어떤 짓을 하고 있죠. 돕는다는 게 뭐냐? 돕는 걸 보니까 아, 참 네가 이 돕는 행위 자체가 가져죠. 친절한 거다. 네가 친절한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죠. 성격을 판단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of를 써라가 되는 거죠. 또 볼게요. 형용사 있죠. You spill이죠. spill water. 아, 물을 책상에 쏟았어요. 사람이 물을 쏟았어요. 이렇게 쏟은 건 뭐죠? 참 부주의하네. 이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판단해 버렸어요. 그렇죠? 성격을 판단한 거예요. 그죠? 해서 이런 경우에 또 of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념은 이래요. 개념은 이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거는 딴 거 없죠. 형용사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거 외우는 거죠. 아, 친절한, 아, 이거 성격이구나. 상냥, 뭐, 나이스한 것도, 성격이구나. 착하다, 나쁘다, 바보스럽다, stupid, silly, 어리석다, 아, 현명하고 똑똑하다, 예의 바르다, 아, 이거는 뭐, 싸가지 없다, 무례하다, 아이고, 관대하네요. 조심스럽고, 뭐, 생각이 깊고, 신중하네요. 부주의하네요. cruel, 잔인하네요. 셀프밖에 모르네요. 이기적이네요. 용감하고, 또 용감하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하죠. 무슨 말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easy나 저는 뭐 difficult 또는 뭐 different 얘들은 뭐야?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게 이성적 판단어야. 알겠니?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랑 다르지. 선생님이 어떻게 구별해요? 얘를 기억하고 있어, 얘들을. 얘들 기억하고 얘들 속에 안 들어가면 아, 이게 사람 성격 판단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됐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미상 주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설명 끝났나?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쌤이 너무 진지하게 설명했나? 네.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쌤이 가정법에 대한 설명을 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가정법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쌤 설명하겠습니다. 가정법이 뭐냐라고 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구라를 이야기해. 구라, 뻥, 거짓말, 구라, 거짓말. 이게 이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법과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직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설법. 직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직설은 뭐다? 이게 사실이죠. 사실, 진실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선생님은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여자야. 어때요? 사실같이 보여요. 헷갈리나? 너무 예쁘장해서. 자,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선생님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구라라고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만일 여자라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죠? 그거는 가정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면 이라고 하면 이제 가정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부자라면 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부자라면
에이, 쌤 가정법이네요. 딱 봐도 없이 생겼네요. 뭐 없어 보이게 생겼네요. 이러면 어때요? 나는 기분만 나쁜 거지. 여러분은 이 가령 쌤이 나는 부자다라는 어떤 말에 대해서 직설, 즉 사실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쌤 집에 와봤어? 쌤 집에 갔더니만 뭐 집 대문부터 집까지 가는데 차로 한 10분 걸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일 해주신 분들이 한 250명쯤 있더라 뭐 이런 거. 만일 예를 들어서 왔어. 쌤 집에 놀러 왔어. 그런데 그걸 봤어.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부자라면 이라고 하면 뭐지? 저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혹은 내가 가난하다면 이러면 아이고 그렇게 부자면서 가정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정법이 되려면 반드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만일 선생님의 사정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부자라면 이라고 하면 그게 직설이거나 또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사정을 몰라. 쌤이 어떤 집에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선생님이 내가 만일 부자라면, 내가 가난하다면 이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가정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건 가정도 아니고 직설도 아니에요.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게 뭐라고요? 단순 조건이에요. 단순 조건문. 그래서 이 단순 조건문은요, 구라는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했다. 쌤 이야기했다. 알겠니? 단순 조건문은요, 단순 조건문의 바탕은요, 불확실성이에요.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가정법이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라치는 것. 이것이 가정법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때 그때는 가정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쌤이 물어봐요. 가정법이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 if 들어가면요 라고 이야기하죠. if. 하지만 가정법에 if가 쓰이지만 단순 조건에도 if가 쓰여요. 그래서 이 if를 보고 이거 가정법 문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확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정법의 형태는 어떤 건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법 형태. 가정법의 문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만일 뭐뭐라 하면 뭐뭐 할 텐데라는 형태로 이제 가정법이 구성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건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결론을 짓는 부분이다 해서 귀결절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결절이다. 근데 조건절에는 if가 들어갑니다. 보통 조건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if예요. 근데 귀결절에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결절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적 요소는 과거 조동사예요. if는 안 중요하다. 왜? 단순 조건도 if를 쓰기 때문에. 됐니?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쌤이 요거를 살짝 지우고 쓸게요. 현재에 있던 어떤 사실을 구라를 치면요. 가정법으로 하면 형태가 과거가 돼요. 하지만 실제 내용은 현재이기 때문에 해석을 현재로 해요. 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현재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실을 구라를 치게 될 때는 가정법의 형태는 과거 완료가 돼요. 이해됩니까? 형태만 이렇다는 거죠. 과거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현재 사실에 구라를 만드는 것, 이게 가정법이에요. 시제랑 상관이 없어요. 형태만 과거와 과거 완료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은 그 구조는 조건절에는 if가 들어가고요. 귀결절에는 과거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법 문장에 있어서 과거 조동사가 바로 그 시그니처다. 이것이 가정법 문장이구나 라는 그 시그니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정법 과거네요. 그렇죠? 과거 완료 있나? 없네? 그러면 가정법 과거 하나만 딱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가정법 과거다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제목을 딱 보니까 현재에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구라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현재에 있는 어떤 사실을 구라치는구나. 그래서 역시 해석도 현재로 하는구나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고, 자, 형태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오니까 비록 해석은 현재로 하더라도 또 현재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라를 칠 때는 과거의 동사 형태를 가지고 오고, 특히 비동사가 와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were를 쓴다인데 요즘 was도 써요 사실은. 근데 학교 문법에서는 보통 were만 이렇게 취급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귀결절에는 뭐뭐 할 텐데는 주어 플러스 여기는 반드시 과거 조동사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들어가겠죠, 그렇죠? 과거 조동사는 자 would 4개입니다.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4개죠. 그래서 우리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딱 4개가 되는 거죠. 해석은 주어가 동사 했다면 아니야. 주어가 동사 한다면 주어는 동사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 설명했으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내용 볼 필요 없고요.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보이나요? 자, if, 요쪽엔 if가 있고 요쪽엔 뭐가 있어야 된다? 과거 조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쵸? if와 과거 조동사. 선생님 여기는요, 조동사, 여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과거 조동사 알겠니? 사실은 이제 과거, 이게 가정법 미래에 가까운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쌤이 딱 가르쳐 준 대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if 들어간 이 자리에는 과거 조동사 들어갈 수도 있고 조동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동사가 안 들어가도 여기는 무조건 과거형 동사는 들어가야 돼요. 알겠니? 하지만 여기 would가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해석은 현재죠. 놀라울 것이다. 만일 내가 먹는다면 신선한 고기를. 현재 해석했죠? 끝.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이 would 보니까 이거 가정법이네. 그러면 뭐지? 반대 사실이 있다. 뭐지? 내가 만일에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놀란다니까.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안 놀란다. 이 말이 되겠죠. 신선한 고기를 먹을 일이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if I had wings, I could. 자, if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과거 동사 왔어요. 내가 날개를 가졌다면 아니죠.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그쵸? 뭐야?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확실히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자, 이번에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 As I don't have,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I will not buy, 나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가 만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요 not은 부정하면 되죠. 가지고 있다면 현재죠. 현재 사실 구라쳐야 되니까 가정법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if 써주고 have의 과거는 had죠. if I had, 나머지 똑같아요. 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will not인데 이거는 사지 않을 거다 해서 살 수 있을 텐데가 되니까 그렇죠. 요게 will not인데 요거 그냥 과거로 만들면 돼요. 무조건 닥치고 과거야. 그래서 would가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과거 조동사예요. 가정법, 모든 가정법 그래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다 그래요. 혼합도 당연히 그렇죠.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거다. 만약 if 반대쪽에 과거 조동사가 없으면 이거 가정법 아니야 틀렸어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가정법 미래 안 배웠죠? 안 배웠으면 지금 선생님 얘기대로 따라가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f I were taller, 자 I인데 was가 아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가정법 문장이죠. I 다음에 were이면
자, 과거니까 현재로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키가 더 크다면 나는 될 수 있을 텐데 농구 선수가 됐니? 역시 could가 들어갔습니다. if 들어갔고요. 비동사는 were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왔네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가정법 과거 완료도 설명을 하자면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당연히 과거 사실에 대한 구라 반대이면서 과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거로 해석을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과거 완료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자 과거는 과거 들어왔는데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had, pp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여기는 과거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역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have pp를 had pp를 그대로 가져와요. 여기도 had pp 쓰면 되죠. 그러나 조동사 뒤에 head가 올 수 없잖아요. 원형 와야 되겠죠. 해서 여기는 have pp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해석은요. 과거로 주어가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주어는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자 볼게요. If Jane had come back to Korea, 만일 제인이 들어왔다면이 되겠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그녀는 자 would 과거 조동사 있죠. 그 다음에 have pp 들어왔죠. 그럼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는 감염되지 않았을 텐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됐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건 과거의 사실을 반대한 거죠. 제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녀는 감염됐다 그 바이러스에. 됐어요? 끝. 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요거 잘 봐야 된다. If the skirt is not expensive, I will buy it. 만약 그 스커트가 비싸지 않다면 나 그 스커트 살 거야. 꼭 가정법처럼 보이죠. 근데 보시면 if가 있죠. 자, i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would가 와야 되겠죠. 아, would가 아니죠. would가 아니다. 그럼 얘는 가정법이 아니다. 가정법이 아니다 이 말은요. 뭔가를 구라를 치는 직설, 즉 진실이 있다 없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단 말은 불확실하단 말이죠. 정 무슨 말이냐? 그 스커트가 if 쪽에 있는 이게 불확실한 거죠. 그 스커트가 비싸지 않다면인데 이 말은 그 스커트가 비싼지 안 비싼지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스커트 가격에 대해 잘 몰라요. 확실히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이 말이죠.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 스커트가 비싸지 않으면 뭐 사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if 보이죠? 뒤쪽에 would가 보이죠? 심지어 여기도 비동사의 were이 보이죠? 이건 가정법이야. 과거니까 현재를 해석하죠. 스커트가 비싸지 않다면 나는 그거 살 텐데 비싸지 않다면 즉 이거는 직설을 바탕으로 해서 즉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야? 그 스커트 비싸다라는 뜻이야. 확실히 비싸다, 비싸다라는 직설이 있어요. 비싸, 너무 비싸라는 이 직설이죠. 이게 있는 거죠. 됐니? 자, 요렇게 가정법과 그 다음에 단순 조건문은 상당히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동화윤정미 8과 문법은 쌤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방금 수업 들으신 내용들 좀 아리까리 하시면 또 우리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